안녕하세요. 자동 제어를 강의할 윤종식입니다. 이제 8장제 시퀀스 제어에 대해서 좀 간단히 기본적인 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퀀스 제어 그러면요. 일단 머릿속에 이제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요거는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제어가 되다 보니까요. 일시에 동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동작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한 단계씩 제어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 시퀀스 제어에서 일단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요. 시퀀스 회로를 그릴 때 접점을 가지고 표현해 준다 할 때 접점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 이 접점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A 접점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B 접점으로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럼 A 접점을 우리가 U 접점으로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으면 이제 A 접점이라고 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이제 떨어뜨려 놓으시면 되고요. B 접점 같은 경우 왼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상태로 왼쪽에 있으면 이제 B 접점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A 접점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있으니까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프 상태가 기준입니다. 오프가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진수로 표현할 때는 0인 상태다 그럽니다. 근데 B 접점 붙어 있는 상태니까 온 상태가 기준이야. 붙어 있는 상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진수로 표현할 때 1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떨어져 있는 상태가 오프 상태, 패로 돼 있는, 개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B접점 붙어 있는 상태니까 온 상태, 패로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 이진수로 표현할 때는 떨어져 있으니까 0이고요. 붙어 있으면 1로 표현한다는 거. 근데 요 A접점과 B접점은 연동돼 있습니다. 이렇게. 연동돼 있다는 얘기는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에서 A점이 떨어져 있으면 B접점 붙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A접점이 붙어버리면 이렇게 B접점은 거꾸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가 되게끔 돼 있어서 A접점과 B접점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A가 떨어져 있으면 B는 붙어 있는 거고 A가 붙어버리면 B는 거꾸로 떨어지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서 유접점으로 표현했을 때 A와 B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보셔야 될 게 엔드 회로라고 나올 때가 있고요. 그 엔드 회로가 나오면 유접점으로 그리게 되면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논리식을 쓸 때는 곱셈으로 되어 있는 형태가 된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서 엔드, 직렬, 곱 다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 그럼 이 엔드 회로는 뭐냐면요. 입력이 모두가 1일 때만 출력이 1로 나오는 회로를 갖다가 엔드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사에서 입력이 모두 1인 경우에만 출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엔드 회로라는 얘기야. 그 엔드 회로를 논리 회로로 이제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직선 내려가고요. 이렇게 반원의 형태로 그려져 있으면 엔드 회로라고 보시면 돼서 입력이 A가 있고요. B가 있어. 두 개 있으니까 투입력이고요. 나가는 게 출력인데 X 하나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기호가 나오면 이제 엔드 회로에 대한 기호인데요. 이 엔드가 나오면 A하고 B 입력 두 개를 뭐한다? 곱셈해서 출력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곱셈으로 되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논리식을 쓸 때. 그 다음 이제 유접점으로 그릴 때는요. 직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플러스 단자로 보시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단자로 보시면 돼. 그럼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와서 마이너스 전류가 들어가는 거니까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그럼 전류가 흐르는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직렬로 연결된 거지. 그래서 직렬로 접점이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으면 뭐다? 엔드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엔드 회로를 가지고 진리표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A가 둘 다 떨어져 있어. 그럼 떨어져 있는 건 00이지. 그럼 둘 다 00이면 출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끊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 다음 0, 1인 상태. 그럼 A는 떨어져 있고 B가 붙더라도 이쪽이 끊어져 있으니까 전류가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출력이 나오지를 않아. 그래서 제로입니다. 그래서 0, 1일 때도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1, 0이었을 때 A가 붙어요. 1이니까. B는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끊어져 있잖아. 그럼 전류가 도통이 안 되니까 출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1, 0일 때도 제로가 된다. 그럼 이제 어느 때 이제 출력이 나오냐면
A도 붙고 B도 붙고 둘 다 붙어 있을 때만 폐로가 되니까 전류가 흘러가면서 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 나오는 상태에서 A하고 B가 둘 다 1일 때만 출력이 나와서 입력이 모두가 1인 경우 이때만 이제 출력이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엔드 회로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엔드 그러면 직렬의 곱셈으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돼서 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엔드 기호고요. 논리식일 땐 곱셈으로 쓰시고요. 유접적으로 이때는 직렬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 그 출력은 둘 다 1일 때만 출력이 나온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화 회로죠. 오화 회로는 병렬로 유접점이 되어 있고요. 논리식을 쓸 때는 합이라는 얘기를 덧셈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오화 회로는 엔드 회로하고 반대입니다. 입력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1이 존재하면 출력이 1로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 그걸 갖다가 오화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아무 거라도 하나가 1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출력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논리기호인데요. 논리기호로 그림을 그릴 때는 아까 엔드 땐 직선으로 그렸잖아요. 오화일 때는 이렇게 오목하게 파입니다. 그리고 반원이 들어가는 형태로 된다는 거죠. 오목하게 파이는 형태예요. 입력 똑같이 두 개네. A, B. 나가는 게 출력 X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기호가 나오면 이제 오화 기호가 되는 거고요. 오화에 대한 논리식, 출력식을 써라 그러면 두 개를 덧셈해 주시면 출력값이 된다라는 얘기에서 아까 엔드일 때는 곱셈으로 들어가는데 오화는 덧셈으로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유접점으로 그려보면 병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플러스 단자로 보시고 하나는 마이너스 단자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그럼 플러스에서 전류가 가면 A 쪽으로 가는 거와 B 쪽으로 가는 걸로 논하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갈라지는 형태로 되어 있으면 병렬 연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점이 병렬로 되어 있으면 오화 회로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이 오화 회로의 출력이 어느 때 나오는지 한번 보는 거지. A, B 둘 다 떨어져 있으면 00이니까 끊어졌네. 그래서 출력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A가 0이고 B가 1이래요. 그럼 A는 0이니까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 B는 1이니까 붙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쪽은 끊어졌으니까 못 가지만 전류가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나갈 수가 있어서 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0, 1일 때 출력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1, 0이었을 때 A가 1이니까 붙었다는 얘기지. B는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0이니까. 그러면 이쪽은 끊어졌으니까 전류가 못 가지만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출력이 나와. 그 다음에 1, 1인 경우 A도 붙어, B도 붙어. 그럼 둘 다 붙어 있는 상태니까 어느 쪽으로든 다 출력이 나오게끔 돼 있어서 둘 다 1일 때도 출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화 회로일 때는 00일 때 둘 다 떨어져 있을 때만 출력이 안 나오고 나머지는 뭐야? 다 출력이 나오는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상에서 A나 B 중에 둘 다 아무거나 하나라도 1이라고 존재하면 다 출력이 나오는 상태로 돼 있다는 거서 이 진리표를 주고 무슨 회로냐 그러면 오화 회로라는 걸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화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했듯이 이렇게 오목하게 파이는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논리식을 써라 그러면 합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유접적일 때는 병렬로 되어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 출력은 어느 때 0이나 1. 둘 중에 하나라도 1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다 출력이 나오는 상태로 되어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뭐 하나 더 보신다면 이 나트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나트라는 거는 부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호로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돼요. 이 삼각형이 이렇게 동그라미 붙이면 돼요. 그래서 원입력이라고 그러죠. A 집어넣었어. 그럼 출력으로 뭔가 나오겠죠. X. 그때 X를 구해라라고 하면 A가 들어가서 부정하는 거니까 반대로 하라는 얘기에서 위에다 발을 붙이면 반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진리표를 그려보면 이런 거죠. 입력이 A고요. 출력이 X야. 그럼 A 하나밖에 없으니까 0, 1이네. 그럼 0을 집어넣으면 반대니까 1이 나오고요. 1을 집어넣으면 반대로 0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이제 출력이 나오는 게 그때를 뭐다? 나트, 부정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난드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난드. 난드는 뭐냐면 and의 부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쓰면 이거 and의 부정이야. 그래서 and하고 not을 합쳐놓은 겁니다. 그럼 만약에 기호로서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and 그러면 직선 가고 오목하게 파요. 투입력이라고 해보죠. 이렇게. A, B. 그 다음 not니까 부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nd와 not을 합쳐놓은 걸 난드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그때 출력이래요. 근데 문제는 이 두 개를 그리려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간소화시켜서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 and인데 부정하라고 해서 여기다 땡글레미를 땡겨서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그림이나 요 그림이나 같은 거다. 그래서 땡겨서 잡아 당기면 요 선만 없애면 되는 거니까 동글레미로 나트를 부정해 준다. 그럼 요거에 대한 출력식을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A, B가 AND니까 곱셈. 나트는 부정하는 거니까 위에다 바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AND의 부정을 난드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 짓자. 노아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노아. 노아는 오화의 부정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오화하고 부정이니까 나트가 합쳐진 거야. 그래서 오화의 부정을 노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면 오화 같은 경우에는 오목하게 이렇게 파이는 거죠. 그리고 투입력이라고 하죠. A, B. 그 다음 나트니까 삼각형에 땡글레미 붙이시면 돼. 그 다음 출력 X 나오고 있겠죠. 그래서 오화의 부정이다 해서 노아라고 얘기한다. 근데 요 그림 두 개 그리지는 마시고요. 가운데로 땡겨서 붙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제거하고 그냥 붙여버리시면 돼서 오화의 부정이다 해서 노아가 된다. 그럼 요거에 대한 출력식을 써라라고 얘기하면요. A, B가 오화니까 둘이 덧셈이야. 근데 나트는 부정하는 거니까 위에다 이렇게 발을 붙이면 부정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킨스 에러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